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이 현재 미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이날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경제가 정상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판단해 통화 완화 정책을 너무 빨리 축소할 경우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이번 달 말까지 중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36개국에 아이폰 6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 기준으로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 출시국은 69개국에 달하게 됩니다. 아이폰 6는 중국, 인도, 모나코에선 17일,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 폴란드, 체코 등에서 출시됩니다. 한국의 출시일은 아직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국제유가가 원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날보다 0.13% 하락한 배럴당 86.0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금값은 달러와 약세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 둔화를 겪으면서 현지 승용차 내수 시장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13일 AP통신은 중국 산업계 자료를 인용해 지난 9월 중국 내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6.4%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3.9%에 달했던 지난 5월의 증가율은 물론이고 8월의 증가율 8%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35% 하락한 16,321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지수 역시 1.46% 하락한 4,213선에서 S&P 500지수도 1.65% 하락한 1,874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지난주에 부진을 딛고 소폭 반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독일 지수 0.27% 상승한 8,812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는 0.41% 상승한 6,366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0.12% 소폭 상승한 4,078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은 또 다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고 유럽은 다행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 시간 청선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청선소놈 신창원입니다. 정말 힘이 안 나는 우리 시장이죠. 어제 정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거의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자, 오늘 미국은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크게 빠지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크게 안 빠진다. 이미 호랭이 물려가도 정신 차려야 되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저도 개편입니다. 여러분, 가저도 개편이고요. 저는 절대 기관이 아니고 저는 개인 편이다. 이건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제가 참 요즘 그 시황 과거에 이제 서울경제 우리 방송이 시청률이 별로 없을 때는 제가 누구 편도 들지 하고 중도를 많이 지켰습니다. 객관적으로 해버리는데 요즘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이후에는 저도 자꾸 이제 개인 편 드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 방송한 후에 굉장히 많이 한 5번 정도, 심할 때 20번 정도 다시 리피트해 듣습니다. 들어보면 내가 개인 편을 많이 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참조해가 들으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IMF 때 중공 민환기 빼놓고는 코스닥이 하루에 4% 떨어지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적으로 코스닥이 4% 그리고 300일 입병 가는 건 알았지만 이 하루 만에 가는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530 반락했는데 이렇게 또 하루 만에 가는 거. 글쎄요, 뭐로 내가 여러분에게 위로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300일 입병 다 했으니까 반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반등해도 제가 이제 오늘 결정적인 거 느낀 거는 더욱 이럴수록 여러분에게 바로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반등을 하더라도 500포인트대까지는 간다가 저희 확고한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들이 그 사이 코스닥을 거의 다 팔았습니다. 우리 개인들 때 다 넘겼고 코스닥 못 파니까 이제 이렇게 땡기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다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 새롭게 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반등하면 또 현금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코스닥은 500포인트대를 분명히 본다. 제가 여러분에게 코스닥 절대 하지 말았던 이유를 어제 여러분 뼈저리게 조금 느끼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일 입병에 반등이 조금 있을 것 같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510을 깨는 이런 자리 앞에까지 30포인트 더 떨어지는 그런 게 분명히 나온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참조를 꼭 해내는 게 좋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제 코스피는 뭐 15포인트 정도 빠졌는데요. 선물은 또 플러스 0.5 상승했습니다. 뭐 어느 장단에 제가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워요.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혼란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선물은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12월 선물이 어제 반등을 했어요. 조가를 높이는 그런 반등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지금 지수대를 볼 것 같으면요, 이제 지수대를 볼 것 같으면 선물이 굉장히 언더슈팅 됐다는 부분, 언더슈팅이 됐다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코스피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지금 과하다.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과한 그런 포지션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코스피가 15포인트 빠졌습니다. 오늘 또 제가 볼 때는 한 10포인트 정도까지 빠질 것 같은데 글로벌 증시가 뜰 때 우리가 신고가 별로 못 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종합주가 지수가 1.618배 떴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합주가 지수도 전고점 못 내고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는 이런 불상사가 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도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어제 양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뭐 저가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양운인지 음운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 잠을 설치거든요.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안 움직이는 야간 선물이 4P 하루에 보통 야간 선물 1포인트 저는 어제 4P 정도 움직였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야간 굉장히 뭐 지금 오늘 말에 두서가 없는데 뭐를 제가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저도 어리둥절하고 있지만 할 말은 확실한데 어떻게 이걸 미화해가 여러분에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 코스피는 반등 국면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5일 이평의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5일 이평이 오늘 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5일 이평이 떨어지면서도 안착하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5일 이평 안착될 때까지는 꿋꿋하게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60일 이평과 20일 이평의 이격 상태를 보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오늘 화요일, 수요일 이날이 거의 바닥의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져도 반등의 국면은 분명히
오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포수 같죠? 폭포수 같습니다. 폭포수 같은데, 어쨌든 간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구름대에서, 서행스팬2에서 보시면 굉장히 비대칭으로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통 이 서행스팬2에서 비대칭으로 많이 떨어질 때 주가가 언더슈팅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그물망 차트죠. 그물망 차트에서 그물을 이탈하면은, 언더슈팅이라고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언더슈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물에 한번 다시 다이를 가능성이 있다. 그물의 저점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1980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80대까지는 한번 못 오더라도 제가 볼 때 1950대까지는 한번 팅계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기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예, 코스닥은 여러분 저도 염려스럽습니다. 코스닥의 그물이 워낙 퍼져가지고 그물이 워낙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는데 일단 그물의 중심은 550에 있습니다. 550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물이 너무 퍼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집중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타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기술적 반등 나오면 코스닥은 진짜 여러분 앞으로 당분간 안 쳐다보는 그런 주가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크지 볼 필요 없고요. 일단 주식입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반등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주식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바닥이 확실히 잡히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자리 잡는 모양을 확실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삼성전자나 현대차, 현대중공업 이런 주식들은 사는 분들이 주로 이제 좀 끈기 있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문제되는 그런 주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지난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요. 일단 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저는 더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아직까지 우리 개인들의 신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터세요. 터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의 우리 개인들이 하이닉스를 여러분 알다시피 거의 꼭지에 다 갖고 있습니다. 거의 5만 원대 전부 하이닉스 했는데 이 하이닉스 지금 이 5만 원대 있던 우리 개인들의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또 밀리니까 또 하이닉스 간다고 떠들어보는 바람에 4만 6천에서 4만 7천 원, 8천 원 여기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인데 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또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 저는 하이닉스가 3만 원대까지 간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조금 과감하게 줄여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이닉스를 꼭 좀 줄여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청송이 기술적 반등이 있는데 하이닉스 기술적 반등 때 줄여라 이 말이고 궁극적으로 이 주식은 3만 원까지 저는 떨어진다. 지금 5만 2천 원에서 지금 이미 1차 담보 부족 보통 주가가 22% 빠지면 담보 부족입니다. 담보 부족이 나는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담보 부족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줄이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선물의 평균 가격이 어제 258 그대로 찍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58, 이거 보시면, 선물의 매물대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제 선물의 매물대, 전체적인 매물대 쭉 보시면, 258이라는 게 뚜렷하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물대가 이쪽 아래쪽이 24p, 10p 해가지고 34p만 위쪽이 나 있어요. 그만큼, 짧은 시간에 모여 있습니다. 저희 현금 갖고 계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 끝까지 50% 현금을 보유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하면 우리가 평균 가격이 250 이하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현금을 아직까지 제가 드라이브를 걸기 전까지는 회원 여러분들은 현금을 절대적으로 50% 손대면 안 된다. 물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어라.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간 선물은 어제 야간 0시가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매물층을 보면 1차 집중도가 250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슈팅된 부분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250 부분은 선물이 분명히 한번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게 여러 개 있는데 다 물 먹고 있고요. 하나 수익 거의 크게 났습니다. 인버스를 제가 여러분에게 7,500원에 빚내가 한번 사보자 했는데요. 수익이 좀 난 것 같아요. 오늘 인버스 전량 매도를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 대신 인버스 매도 후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반등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인버스 오늘 정리하시고 레버리지를 매수하겠다.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선물이 250, 지금 250은 4P입니다. 한 25포인트까지는 주가가 지금 눌림 주고 반등하지 않고 오늘 양운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오늘 양운 나다면 장 자체는 선물은 250 이상까지는 분명히 반등한다. 그리고 지금 대외적인 환경 미국 글로벌은 많이 뜨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원화가 서서히 약세 보이고 금값이 저렴하고 유가가 저렴하다. 우리나라는 3절 효과로 금리까지 제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3절 효과로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신뢰도의 문제 같아요. 신뢰도 문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신뢰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자들이 지금 돈 안 쓰는 이런 신뢰도 때문에 그런 문제지 전체적으로 봐서 건국일의 최고의 통화량과 원화의 약세 그리고 저금리 그리고 국제 원자재의 하락 이런 거 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포재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저는 폭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런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우존스 오랜만에 화끈하게 떨어졌죠.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다우존스가 화끈하게 떨어졌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고가놀이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연속으로 뚝뚝뚝 떨어지고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제 D램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도 워낙 많이 떴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봐야지. 이걸 이미 끝났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다 하니까 여러분 너무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아군인 상해 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 지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길 때 상해 증시 볼 때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의 혜택이 많기 때문에 지금 중국 혜택이 있어도 안 떨어지고 중국 빠질 때 우리 따라 떨어지고 또 미국 빠질 때 떨어지는데 너무 우리가 주체성 없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은 좀 버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침 예상지수가 제가 예상하기엔 한 8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 같은데요. 선물이든지 오늘 종합주가든지 오늘 또 양봉이 난다면은 호전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흔들림 없어. 지금 팔아봐야 제가 분명히 코스피는 굉장히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손해니까. 그 대신 코스닥은 여러분 제가 볼 때 반응하는 현금화를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굉장히 힘들고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화이팅 하시고 주식이 죽나 내가 죽나 주식은 절대 안 썩는다. 이런 담대함을 갖고 여러분 꿋꿋하게 갖고 계시는 우리 센시자 여러분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항시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청송천업 신창환입니다. 네, 신창환 대표님께서는 오늘장 반등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천업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 1920선까지 추락하면서 거의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더욱 문제였던 것은 코스닥 쪽이죠. 코스닥은 무려 4% 가깝게 급락을 했는데요. 낙폭이 거의 1년 3개월 만에 가장 컸고 하락 종목 수가 무려 866개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였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 반등이 나와줄지 아니면 또 추가 하락으로 방향이 아예 꺾일지 시장의 중요한 기술적인 포인트를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살펴봐 주시고요. 또 현재 시점에 맞는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락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수가 출렁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어제 지수를 말씀을 드릴 때 192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일시적인 이탈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강연회 때도 이제 1920포인트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는데, 어제 일단은 저점을 1918포인트 정도로 지지를 하면서 일단 일시적인 이탈은 나와주어지면 빠르게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재차 삼성전자나 네이버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와주었죠.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끌어올리면서 1930포인트까지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역시나 특별한 호재가 없이 단순히 저가 메리트로 인해서 주가의 반등의 저점을 찾는 그런 모습에서는 조금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PBR 1배 미만에서의 움직임이 서서히 조금씩 저가 메리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문제는 5일선이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장기 평선들 121선과 201선이 한 방에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방의 압박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강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제도 뭐 코스닥 4% 투매, 글쎄요, 이 코스닥의 투매는 일단 심리적인 투매가 상당히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4% 투매, 상당히 좀 오랜만에 보는 그런 퍼센테이지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도 사실 이렇게 투매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어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8% 이상 급락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와주었었는데, 코스닥 그 투매의 주범이 다음 카카오였죠. 뭐 이유는 대통령께서 카카오 카톡 사찰한다고 하는 게 요즘 대중들에게서는 최고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채팅도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다음이 지금 시가총액이 10조에서 3조가 시장에서 증발이 돼버렸죠. 그만큼 시장의 하락의 주된 그런 원인이 카카오 사찰로 인해서 빠진 그런 부분이 주된 요인이었기 때문에 어제 코스닥의 4%의 주범은 다음에 한 10% 정도 급락의 그런 원인이었지 않나.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최저점까지는 일단 하락이 전부 그런 나온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920포인트. 자, 이제 한번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에 이 형광색 진한색, 이 형광색으로 표시된 진한색 선이 60월봉선입니다. 60월봉선. 이 60월봉선이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도 강력하게 지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2230포인트에서 1940포인트로 무려 엄청난 급락을 했죠. 이때 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했던 60월봉선. 자, 2012년도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유럽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악재, 그것이 유로존 전체의 악재로 퍼지면서 디폴트가 되냐 안 되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점. 자, 그런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월봉은 또다시 60월봉선을 2012년도에도 지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죠. 자, 그럼 2013년도. 이 2013년도에는 작년에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양적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시리아 사태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악재들로 인해서 지수가 2000포인트부터 1977포인트로 무려 11%까지 급락이 좀 나와주었는데, 이때도 이 60월봉선을 지지를 하면서 상당히 좀 강력한 지지선이구나 라고 느꼈던 상황이 생생히 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2011년도부터 3년 동안 숱한 그런 대외적인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었던 이 2평이 60월봉선인데, 이번에 2014년도 9월과 10월에 이제는 미국의 경기가 일정 부분 올라왔으니 양적 완화를 종료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불확실성이 생겼는데,
글쎄요, IMF에서는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을 낮춰잡으면서 위기설을 지속적으로 내보냄으로 인해서 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200포인트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는데, 중요한 건 이 60월 봉선이죠. 그동안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 대외적인 악재에도 이 60월 우리 증시 60월 봉선을 꿋꿋하게 지켜주는 모습이었지만은 현재 그 라인대가 상당히 위태위태하면서 이번 주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해진 모습이다라고 어제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 60월 봉선 그 지지선이 1920포인트 일시적인 이탈을 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포인트가 이 1920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글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월봉 차트도 일봉이랑 똑같습니다. 61선이 이탈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는 부분, 그것이 지지가 저항으로 작용했을 때 돌파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저항선임에는 분명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월봉 같은 경우에도 60월봉선에 대한 지지가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60월봉선이 큰 폭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글쎄요, 개인적으로 기술적 반등 후에 어느 정도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급격하게 상당히 좀 밀릴 가능성이 좀 농후하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가 상당히 우리 증시에게는 중요한 그런 포인트지 않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추가 매수를 하냐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냐가 이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어제 시장을 보셨겠지만은 지금 자금이 있으셔도 하락 압박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만큼 저항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신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혹은 종목에 대한 재료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현재 더욱더 하락폭이 깊은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나 NC소프트는 너무나 양호한 선방을 하면서 지수 급락에도 어느 정도는 저점을 다지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어제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에 들어오니까 파트론도 사실 코스닥이 4% 폭락하는데 플러스권으로 들어온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에 대한 요인은 뭡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자, 파트론도 그렇고, 자, 투자별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4만 주 넘게 매집을 하면서 기타 범위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1만 주 넘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3천 주 넘게 그런 하락에도 매수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우리 종목에는 안정권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압박이 강해지면서 한 2% 양호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재료는 배신을 안 합니다. 재료가 있어야 수급이 생기고, 수급이 생겨야 차트가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재료는 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하시고, 자, 오늘은 다우지수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대한 우리 증시의 여부 192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빠르게 회복하는지, 그리고 하락 후에 아래꼬리를 얼마만큼 달아 올리는지 여부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관망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드코 멘토님의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